마음의 힐링과 종목 수익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이 시간. 안녕하세요. 정우의 데이트입니다.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곁에서 서성서성 거리면서 어떻게든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있어서 기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여우는 머리를 쓰기로 했습니다. 사흘 동안 단식하고 몸을 여위게 한 다음 간신히 울타리 사이를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여우는 내 세상이다. 실컷 배부르게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제 포도원을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배가 잔뜩 불러서 들어왔던 그 길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우는 무릎을 탁 치고 깨달으며 말을 했죠. 결국 배 사정은 들어갈 때와 나올 때나 같게 되는구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 역시 알몸으로 죽어가는 게 인생의 이치가 아닐까 싶네요. 정오의 데이트 화요일 이 시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 1월 27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정오의 데이트 어이제입니다. 여우는 결국 이제 포도원에서 배부르게 먹고 다시 배를 굶주린 뒤에 나올 수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에서 어떤 욕심을 부리고 계신가요? 인생의 이치를 잘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의 잠깐 행복도 지금의 절망도 다 그때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차피 내 것인 것도 없고 내 것이 아닌 것도 없지 않나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지금 이 순간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현명한 답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정오의 데이트 12시에서 1시까지 또 이 시간도 집중적으로 한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간 보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데이트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으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이토마토닷컴 들어오시면 아자자 게시판 있어요. 여기 클릭 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샵 2828로도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 참여도 늘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지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을 도와주실 세 분은요. 금산 전문가, 박한샘 전문가, 그리고 L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 함께 하니까요. 많은 분들 고민 상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게시판에 함께하는 분들 또 인사를 힘차게 나눠볼까요? 지금 보니까 체리 농사꾼님 너무 부러워요. 안녕하세요. 희재씨 컨디션 어때요? 오늘 조금 쌀쌀하네요. 내일은 더 춥다고 하고 저 내일 나가수 방청 가는데 말이죠 라고 남겨주셨어요. 좋으시겠다. 일산 드림센터 가시는 건가요?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울어보는 게 한번 소원이에요. 울면서 이렇게 또르르르 울면은 딱 카메라에 잡히는 저의 로망이었는데 체리 농사꾼님 감명 깊게 눈물 흘리시는 모습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토리님, 희재님 안녕하세요. 정오의 데이트 출석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렛츠고고님은 오늘 종목 상담부터 남겨주신 거 보니까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 후에 또 살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희선님도 오셨어요. 출석. 희재앵커님 지난주 금요일에 오리고기 당첨됐어요. 2번이나 자랑을 남겨주셨어요. 맛있으시겠다. 저도 예전에 오리고기 당첨으로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볶음 요리. 그리고 까망시애님, 우와 특별한 경험일 것 같아요 라면서 체리 농사꾼님 이야기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별나라님도 나가수 방청 축하드린다고 남겨주셨어요. 이전에 방청 한번 해보셨대요. 별나라님은 안 해보신 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별나라님 반갑고요. 그리고 스위터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정대 사랑해요 라면서 달콤한 사랑 메시지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스위터님 사랑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사랑합니다가 하나의 어떤 저희만의 암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오의 데이트 암호로 전화하시는 모든 분들께 암호로 여쭤보면 사랑합니다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주한파님도 함께 하시네요. 희재님, 아까 인트로 영상 보니까 커피 CF 속 김연아 좀 닮은 것 같은데요. 이런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김연아 씨가 들으면 황당하실 것 같은데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코크레인 머핀님, 정오의 데이트 출석합니다. 변화 많은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테이크케어 감사합니다. 주식진단님, 마로니에님, 아하님 모두 인사 나눠보면서 오늘 첫 종목으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종목이 전화가 와 있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네요. 예, 오늘 좀 추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여기 서울입니다. 아, 서울에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추우시겠다. 그쵸? 네. 서울이 아무래도 좀 추우니까요.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은 잘 이어가고 계신가요? 수익을? 나는 어떠세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고. 포트폴리오 종목별로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민 종목은요? 예, 웹젠. 아, 게임주 웹젠을 드셨어요. 예.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예, 32,000원에 15%요. 32,000원에 15%요. 예, 예. 아, 시청자님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예. 최근에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예. 아, 축하드립니다. 얼마까지 보세요? 글쎄요, 뭐, 욕심이 끝이 없죠. 맞아요. 그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한 4만 원까지 좀 기대하고 들어가신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조금은 높은 가격이라 좀 단기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네, 가격 전략 한번 중점적으로 여쭤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첫 종목은 우리 금산 전문가님 연결해 볼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웹젠을 문의 주셨어요. 32,000원에 이번에 들어가셨는데 전문가님 4만 원 가능할까요? 예,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보니까 지금 바이오 업체들하고 그다음 이 헬스케어 업종들하고 이 모바일 이 게임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모바일 게임사가 앞으로 상장이 될 수 있는 기업 공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넷마블 몬스터라든지 넷마블 엔투라든지 넷마블 넥서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런 모바일 게임주들의 시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런 모바일 게임사들이 또 신규 기업 공개하는 기업이 많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업황을 대략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업황은 상당히 저는 좋다고 보는데 다만요. 웹젠이라는 주가 자체는 주가가 이게 작년 7월 달만 하더라도 주가가 5,000원대 주가가 지금 34,0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오늘 같은 경우가 지금 이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이 좋잖아요. 화학주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정유라는 업종들이 좋죠. 그러면 돈이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요. 그전에는 이런 게임주 쪽에 돈이 많이 몰려서나 그런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특히나 경기 민감주들은 거의가 시가 총액이 다 5조가 넘어가잖아요. 그런 쪽으로 돈이 쏠려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한번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상기를 하시고요. 저는 게임주들은 1월 말 정도까지만 한번 보고 난 이후에 저는 수익을 실현하는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더 가져간다.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제가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바로 위에 우리가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파라볼릭자 가격이 38,200원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38,000원 정도에서 한번 전량 한번 매도하고 난 이후에 저는 종목을 한번 바꿔보자. 그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기 민감주가 눌려 있는 상태에서는 웹젠의 주가가 더 갈 수 있으나 경기 민감주가 반등이 나오고 강한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웹젠 같은 이런 모바일 게임주들의 주가가 못 갈 수가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1월 말 정도까지 앞으로 대략 한 일주일 정도까지 가시다가 38,000원 정도 오면은 전량 한번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님, 1차적으로 38,000원 잡아보자. 어떠세요? 거기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세요. 네. 1월 말 안에 가격을 그러면 내려갈 잡아보시고. 수도 있고요. 밑에 쪽으로 얼마를 잡을까 이것도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금산 전문가님, 아래쪽으로 좀 지지가 돼야 될 가격선은 얼마로 보세요? 지금은 중심선 자체가 우리가 이 중심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기술적으로 보실 때 이 중심선이
33일선이 중심선이에요. 33일선 가격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요. 32,600원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32,600원까지도 하락은 할 수 있겠죠. 36,200원까지. 그래서 이 33일선이 깨지게 되면 손절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손절 가격은 32,6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위쪽으로는 38,000원에 매도하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하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래쪽으로보다는 위쪽으로 더 배팅이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이 조금 더 힘이 실리네요,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가격대에서 좋은 수익 보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서울 사는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첫 종목 웹젠에 대한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게시판에서 찾아볼게요. 이미 우상향. 필명 너무 좋으시네요. 아이리버 문의 주고 계십니다. 지금 6,022원에 들어가셨고요. 15% 들고 계셔서 지금은 좀 손실권에 계세요. 얼마 전에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지금 연초부터 쭉 내리막이어서 걱정이 되실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반등하네요. 바로 여쭤볼게요. 금산 전문가님, 아이리버입니다. 연초부터 좀 많이 밀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조만간 반등 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아이리버는 제가 그 판단했을 때 주가는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그 주식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그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적정 가격은 지난해 실적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올해 실적을 예상해서 적정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전분기까지 그 3분기까지 실적을 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리버 주가는 사실은 주가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비싸게 되면 사람의 심리 자체가 한쪽으로 흐르게 되면 많이 하락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지난해 보시면은 주가가 7월 달에 주가가 거의 9,000원대 주가가 여러분들 11월 달에 4,000원으로 무너지잖아요.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날 것인가?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는요, 주가가 그만큼 비싸다는 뜻이에요. 되도록이면 아이리브는 현재 5,530원도 주가가 대단히 비싼 주식입니다. 제가 실적을 놓고 한번 적정 가격을 구해보면 적정 가격 한 3,000원도 안 되는 주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주가가 너무 비쌉니다. 이거는 지금 33일선 아래 놓여 있는데 이거는 반등시 매도입니다.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인데요. 이 가격대는 한 5,800원 정도 오면은 일단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보수적인 관점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미 우상현님 조금 실망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가격대도 조금 고평가 영역이다. 5,800원 반등 시 매도 의견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리버까지 두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종목 살펴보는 동안 오신 분들 인사 나눠볼게요. 백구 엄마님께서 저도 정오의 데이트 출석합니다. 인사 주셨습니다. 백구 엄마님, 아드님께서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신가요? 별일 없으시길 바랄게요. 또 메가트렌드님, 기온 뚝 떨어졌어요. 땀이 뻘뻘 나도록 힘차게 달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제가 열정을 불어 넣어서 기온을 팍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팍팍 1242님, 저도 좋은 방송 출석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좋은 방송이라고 또 이렇게 마치 고유 명사처럼 말씀을 해주시니까 기분 너무 좋습니다. 상승팍팍님, 오늘 종목도 팍팍 올라가셨으면 좋겠네요. 동우동우님, 오늘 조금 늦으셨네요. 동우동우님, 희재앵커님 출첵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뿌잉뿌잉 장세민님께서 오셨는데 아까 오프닝에 나온 그 여우 다이어트 책 내면 될 것 같네요. 마음먹은 대로 살 빼는 능력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울타리 들어가려고 살 빼고 다시 나가려고 살 빼고 맘대로 되는 거 부럽네요. 보니까 지금 별나라님께서 방송에 나오신 적이 있으시대요. 메가트렌드님도 토크쇼 게스트로 나온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궁금하네요. 팬과 가수의 만남 코너에 마로니에 님도 다들 방송 경력이 좀 있으시군요. 궁금합니다. 이번에 체리 농사꾼 님도 나오실 수 있잖아요. 저희만의 좀 암호를 정해보면 어때요?
저희는 체리농사꾼님 필명만 알고 아예 모르잖아요. 목소리 말고는. 특이하게 리본 타이 메고 가보시면 어떨까요? 체리농사꾼님. 아니면 이렇게 체리를 들고 딱 암호, 저희끼리만의 암호로 나가서 나오시면 체리농사꾼님이다 하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도록 좀 암호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체리 아니면 리본 타이가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체리농사꾼님 화내시기 전에 저희 심리 테스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공원에서 당신이 길을 걷다가 문득 고개를 돌렸는데 괜찮을까? 라고 걱정이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혼자 있는 아이입니다. 2번은 노숙자, 3번은 몸이 약해 보이는 노인 되겠습니다. 세 개 중에 선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세 분 다 걱정돼요, 그쵸? 그래도 저는 어른들은 스스로 좀 컨트롤이 가능하시니까 어린아이가 제일 걱정될 것 같습니다. 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른 분들께서는 몇 번, 어느 분을 가장 걱정해 주시게 될까요? 오늘 심리 테스트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은 올해 운세에 있어서 견제해야 될 태도 결과로 나갑니다. 지인 관계에 있어서 나 이번에 뭐 조심하면 되지? 궁금하시다면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1번이에요. 역시 어린아이가 가장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마로니에 님도 1번, 아하 님도 1번 선택해주고 계십니다. 자, 더 많은 분들이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2번, 3번 걱정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백구 엄마님도 1번. 역시 아이에 대한 걱정이 크신 것 같아요. 별나라님께서는 어딘지 모르게 아파 보이는 노인 선택해 주셨어요. 자, 스위타님도 아이, 뿌잉뿌잉 장세미님께서는 노숙자를 걱정하고 계시고요. 주한파님도 노인도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서 3번 선택해 주셨습니다. 성공토리님도 3번 노인, 우리 어르신을 걱정하고 계시네요. 결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아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셨던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아이, 메가트렌드님, 스위타님, 그리고 아까 전에 아하님, 마로니에님 다 1번 해주셨죠? 당신이 의식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비밀 지키기입니다. 경솔하게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자리에 없는 사람의 소문을 이야기하는 것 삼가세요. 또한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의 사생활에 깊이 파고들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당신의 배려가 전해지거나 남들에게 더욱 호감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입 가벼우신가요? 저 입 무거운데? 이상하다. 아하님도 무거우실 것 같고 스위타님도 무겁다고 하실 것 같고, 그쵸? 저희 이번에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체리농사꾼님께 말씀드린 거 좀 취소해야 될 것 같네요. 죄송해집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잉뿌잉 장세미님께서 노숙자분 걱정을 하셨었죠. 자, 어떤 걸 견제하셔야 될까요? 남과 친해지려면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도덕적인 자세나 어떤 방어적인 자세를 버리고 어깨 힘 빼고 자신이 먼저 편하게 상대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인사만 걸어도 상대방이 느끼는 당신의 인상 확 바뀔 겁니다. 멋진 미소를 위해서 거울 앞에서 연습도 한번 해보고 지인들에게 그 미소로 다가갈 때 당신의 평판도 쑥쑥 올라가게 될 겁니다. 뿌잉뿌잉 장세미님 좀 허세남이신가요? 허세를 버리고 미소를 연습하신 후에 빙그레 웃어주면 평판이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요. 올해 한번 눈여겨보시고 이곳저곳에서 미소 자주 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해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우동우님도 3번, 가입합니다 3번. 그리고 성공토리님, 주한파님, 또 별나라님 다 3번 해주셨습니다. 자, 3번 넘어가 볼게요. 당신이 조심할 것은 우선 자신이 먼저 남을 비관하는 겁니다. 주제넘게 남에게 자기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우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한번 기울여 보세요. 잠자코 수긍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남의 이야기를 잘 듣게 되면 다른 이들도 당신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경청이네요. 그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혼자 있는 아이를 택하신 분들은 다른 이들 비밀 지켜주기, 입방정 떨지 말기. 아하님께서 저는 입이 방정인가 봅니다 하셨어요. 2번 노숙자 택해주신 분들은 방어 자세 버리고 웃기. 3번 노인 선택해주신 분들은 남 비관하지 않고 무조건 경청하기 되겠습니다. 사실 세 가지 다 올해 지키면 좋은 것들이네요. 그쵸? 저희 오늘은 딱히 뭐 나누지 말고 세 가지 다 잘 지켜보는 의미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 좀 건망증을 잘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내가 결심한 일은 잘하는 거. 여러분들은 어떤 거 고치셔야 되나요? 궁금하네요. 뿌잉뿌잉 장세민님께서 남자들 다 허세 있어요 하셨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허세 버리시고 스마일 잊지 마세요. 재밌습니다. 오늘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 전화가 와 있습니다. 연결 한번 도와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아, 저는 서산이요. 아, 서산에 계세요. 예. 그 태안이랑 가까운 쪽 맞죠? 예. 아,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점심 식사는 하셨고요? 아니, 아직 안 먹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빨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인 베스트리요. 아, 화인 베스틸이요? 예. 네,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5,200원에 100%요. 5,200원에 100%요? 예. 시청자님 100% 원래 들어가실 때 좀 한 번에 다 담으시는 타입이세요? 예. 그렇게 담았어요. 11월 달에. 그러셨어요? 예. 아, 11월 지난해 연말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지금 상황이 시청자님 수익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조금 좋지가 않네요. 그쵸? 예. 가장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아, 이게 다시 매수가까지 올까. 네. 처음에는 장기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여기에서 두 번을 제가 종목 상담을 받았었어요. 네. 근데 한 6,000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안 되네요, 그게. 아. 그냥 넘어 내려가네. 이게 실적도 괜찮다고 네네. 12월 달 실적 괜찮다고 해서 사고 외국인들도 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샀는데 지금 4,000원대니까. 네, 너무 기관들은 많이 너무 내려갔어요. 팔고. 알겠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면 그리고 실적 다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바로 한번 그럼 점검을 해보고요. 앞으로 좀 반등 여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역시 금산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화인베스틸 철강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내려올 대로 너무 많이 내려왔거든요. 가격 전략, 실적, 수급 같이 좀 봐주실까요? 예, 이제 이 철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떤 신문을 보셔야 되냐면요. 일간 산업신문을 보세요. 일간 산업신문을 보시면 철강 제품에 대한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간 산업신문을 보면 지금 이 기업이 주로 hen강 쪽이잖아요. hen강 우리가 기업자 hen강이 있고 디귿자 hen강이 있고 L자 hen강이 있고 Hhen강이 있잖아요. 이 기업이 지금 Hhen강 금융재를 주로 일단 이 기업이 지금 만들어내는데 이게 가격이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냐면요. 톤당 지금 600달러까지 하락을 했어요. 보통 이 Hhen강 금융재 가격이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게 톤당 1,000달러였었어요. 지금 600달러까지 좀 하락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중국산 이 철강하고 지금 상당히 경쟁이 지금 치열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요. 이 중국산 이 경쟁으로 인해서 하한가로 거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업황 선택을 좀 잘못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 화인베스틸이 만들어내는 이 제품 자체는 주로 건설회사의 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은 조선주의 붐이 일어나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 붐이 일어나야 되고 조선주 붐이 일어나줘야 이 기업의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기업이 상장을 2014년 7월 22일 날 상장을 했었는데 그 상장 가격이 4,7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상장 가격이 좀 공모 가격이 4,700원이면 4,700원대 주가가
지금은 4,085원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지금 10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실을 확정하고 매도할 것이 아니고 저는 어느 정도의 저점이 저는 왔다고 봐요. 이 철강주들은. 지금 최근에 조선이나 화학이나 정유는 좀 반등을 주는데 건설하고 철강이 아직까지 반등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가 돼 있어요. 이거는요 4,700원대까지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이상은 무리예요, 무리. 그러니까 공모 가격이 4,700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기다릴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지금 당장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좀 고생스럽더라도 가지고 계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요. 지금 5,000원대에서 지금 5,2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그 이상은 보지 마시고 조금 손실을 보시더라도 공모 가격이 4,700원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 오면 일단은 정리하는 거로 그렇게 하시는 게 일단 좋아 보입니다. 시청자님. 예. 네, 들어보셨는데 전방 산업의 어떤 회복이 급선무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님 기운 내세요.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화인베스트 전략 좀 도와드렸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전망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게시판 사연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7106님이 남겨주신 에로티 베큐움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공급 소식도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장에서 또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네요. 4,500원에 들어가셔서 지금 30% 담고 계십니다. 4,500원이시면 연초였던 것 같은데 5,000원까지 쑥쑥 올라가서 수익 잘 보고 계십니다. 과연 어디서 팔까 행복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여쭤볼게요. 금산 전문가님 에로티 베큐움입니다. 어느 가격대 좀 잘 팔고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이 주식은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는데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이 반도체 관련돼 있는 우리가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 소재 업종들은요 괜찮아요. 지금 이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소재는 주가 흐름이 좋게 나올 수 있어요. 이 LT 베쿰이라는 기업 자체가 삼성전자의 보통 이런 그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등식 진공 펌프를 많이 이 기업이 수주를 따내거든요. 수주를 따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좀 더 가져가서 수익을 좀 극대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 종목은 오늘 종가가 지금 현재 가격대가 5,070원인데요. 이거는 5,500원대까지의 상승 여력가 남아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최근에 보시면은 1월 9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11%씩 상승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장대 양봉이 만들어내잖아요.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밑에서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서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이거는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짧은 조정은 나올 수 있으나 최근에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 업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다음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주가의 탄력은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5,400원에서 5,500원 정도 오면 거기에서 일단 한번 수익을 실행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좀 더 들고 가자. 5,400원에서 5,500원까지 목표가 부럽습니다. LT 베큐움 들고 계신 분들 모두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산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두 종목 LT 베큐움, 화인베스트 함께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실제로 또 TV에 많이 나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체리 농사꾼님도 이전에 SBS 생방송 초대석, 라디오는 KBS 초대돼서 방송해봤어요. 생방송에서 NG 내셔봤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단한 경력을 갖고 계시네요. 저도 사실 생방송에서 한번 웃음이 터지는 바람에 크게 한번 방송 사고가 났던 기억이 나는데 이토마토도 한번 초대 부탁드릴게요 해주셨어요. 방송 출연 욕심도 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기대가 좀 됩니다. 조만간 저희가 섭외 전화 갈지도 몰라요. 핸드폰 잘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나가수에서 한번 뵙고 싶은데 체리 고민해보셨어요? 어떤 의상 입으실 건지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마치 그 소개팅 나가기 전에
빨간 우산, 노랑 스웨터 이런 거 생각해 놓는 것처럼 꼭 한번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꼭 뵙고 싶어요. 그리고 체리 농사꾼님이 이전에 권행꽃님 어떻게 그렇게 박학다식하냐는 저한테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깜빡하고 그 인터뷰 내용을 공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갔더니 너무 겸손하게 아직 멀었다고 이렇게 손살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행커님 뒤쪽으로 자리를 앉아 있어요. 그래서 몰래 한번 훔쳐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방면으로 박학다식하실까 싶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게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증권 서적도 뿐만 아니라 여러 다방면으로도 책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항상 보면 헤드폰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콘텐츠를 쭉 접하시면서 방송도 많이 보고 권행커님의 모니터링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부분들 제가 허락 없이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게 됐는데 이런 다양한 콘텐츠의 접근이 그런 지식에 가장 원인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해봤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하시는데 그건 저는 겸손하신 것 같고 저의 대답이 조금 체리 농사꾼님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책과 콘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새로운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들 국제시장 보셨죠? 저희 게시판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됐던 영화기도 한데 식을 줄 모르는 연기에 대한민국이 같이 울고 웃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영화 국제시장의 주 촬영지인 꽃분이네 아시죠? 유명세와 인기 때문에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영화가 그야말로 대흥행하게 되면서 양말, 허리띠 이런 잡화를 팔던 그야말로 평범했던 꽃분이네가 정말 핫플레이스가 된 거는 맞는데요. 별다른 혜택 없이 방문객 수만 급증하게 되면서 이 같은 인기가 매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게 주인이 지금 재계약을 앞두고 꽃분이네 운영자에게 거액의 권리금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때문에 꽃분이네 간판을 일부러 내리기도 하셨다고 이런 사연을 제가 오늘 뉴스로서 한번 접해보게 됐습니다. 또 꽃분이네 보러 와가지고 사진 찍으려는 그 관광객들 때문에 주말에 다른 가게들이 휴업을 해야 되는 그런 피해까지 입으셨다고 해요. 좀 많이 속상하죠. 영화 덕을 볼 수 있다면 기분 좋게 권리금도 높게 낼 수 있겠습니다만 전혀 같은 상황이 아니고요. 정반대 피해 상황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국제시장 사랑해서 찾아가게 된 거잖아요. 더 이상의 영세 상인들께 피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 부산 가실 일 있으셔서 꽃분이네 한번 볼까?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시고 또 만약에 가까이 가시게 된다면 매출을 좀 올려주시는 방향으로 여러모로 꽃분이네 입장에서도 좋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마로니에 님도 그 뉴스 봤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사진 찍는 방문객들도 조금은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남겨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뿌잉뿌잉 장세민님께서는 옛날 롯데리아 남상미 씨도 남학생들이 음료 하나 시켜놓고 하루 종일 앉아있어서 그만두셨다는데 라고 남겨주셨어요. 롯데리아에서 일을 하실 때 매출이 팍팍 올라가지 않고 코카콜라 하나만 시켜가지고 문제가 됐었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다들 기억해 주시고요. 종목 상담으로 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있는 종목부터 한번 해결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점심 식사 하셨어요? 제가 코스온을 갖고 있거든요. 네, 시청자님. 11,700원에 10%를 갖고 있는데요. 네. 어제 제가 외출을 하고 가갖고 매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고요. 네, 이제 고점을 찍은 게 아닐까 싶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또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코스온입니다. 어제 고가가 18,800원이었네요. 아유, 외출을 하셨다고 하네요. 박한샘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온입니다. 어제 외출을 하셨대요. 18,800원. 오늘 조정 다시 한번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매도 시기로 봐야 될까요? 죄송한데 이거 제가 제대로 못 들었어요. 얼마라고요?
11,700원에 들어가셨는데요. 아, 맞죠? 11,700원 맞죠? 네, 예. 어제 고점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어제 있을까요? 장중 고점이 18,800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전문가님, 어제 고점이 18,800원이었잖아요. 이거 네.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같은 한국말인데 좀 다르게 들었네요. 잠시만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주식은 좀 수익 실현을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주식이에요. 이제 소위 어떤 주식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실현을 못 한다거나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어제 보면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거래량도 대량으로 터졌죠. 어제 거래량 같은 경우가 180만 주가 터져가면서 실질적으로 작년도 9월달 중순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고 주가 피크 거래량 폭등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지금 여기서 대량 손바뀜이 있었다는 건데 이 주식이 지금 100% 수익이 난 상태에서 거래량이 폭등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원이 실적이 좋아지고 기대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에 이미 선반영되었죠. 따라서 지금은 절반 이상은 이익 실현을 현재 가격이라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2011년도 1,000원에서부터 지금 18,800원까지 폭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17,000원에서 조정받고 9,000원대에서 지금 18,000원까지 최근에 3개월 사이에 올라온 주식이죠, 다시. 따라서 쌍봉 형태가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어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오더라도 사실 절반 이상 수익 실현하는 게 맞다. 수익 실현이든 손절이든 일단 한번 털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신고가 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변동성 리스크 대비해서 털고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네요. 시청자님, 네네. 들어보셨는데요. 네네. 조금 판단이 쓰시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참고해보시고 좋은 네네. 수익 거두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코스온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좋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게시판 사연인데요. 8336님의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3,930원에 들어가셔서 지금 30%를 들고 계십니다.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이 종목을 저한테 물어봤었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 지금 3,800원 지나가고 있네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박한샘 전문가님,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3,930원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이제 앞으로 메리츠 종금증권 사상 최대 실적에 종금사로서의 어떤 그런 특징을 그동안 독점적으로 잘 누리다가 이제 종합금융사로서 발돋움을 앞에다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이 주식은 2012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300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300원에서 지금 5,000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4,855원까지 작년도 11월 6일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3,800원이에요. 그러니까 1,500%를 3년간 대시세 분출이 끝난 주식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 수익성 대비 리스크가 거의 1대1 구조예요. 수익성도 1이지만 리스크도 1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보면 눌림목 이후에 재상승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목표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30%를 이미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현재 이 주식이 다시 고가 4,855원인 고가를 넘어서 5,000원 전후까지는 돌파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당 부분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수익성도 좋아 보이고 상승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신고가 갱신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외부적인 충격 리스크라든가 해외적인 요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비중 조절을 좀 컨트롤에 상당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된다. 아마추어적인 종목이 아니라 이제는 가진 자의 종목,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종목, 그리고 프로의 영역으로 진입한 종목이다라고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보유 전략 말씀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 조절이 앞으로 꾸준히 좀 필요하다는 얘기신데 최종 목표가를 1차적으로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1,000원에서 5,000원, 15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실적이 추가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외봉으로 무너지진 않아요. 쌍봉으로 무너지는 이유가 이미 주가는 폭등이 나와서 실적이 선반영돼가지고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온 다음에 3, 4개월 걸친 다음에 다시 또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돌파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외봉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은. 쌍봉으로 그래서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쌍봉 특징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런데 그거는 좀 싸게 산 사람들은 가져갈 만한데 지금 4,000원 근처에서 사신 거잖아요. 3,930원이면 굳이 이 리스크를 지고 이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지금 제2의 메리츠 종금증권을 발굴해서 차라리 투자하는 게 더 저는 낫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에도 자세하게 좀 답변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8336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제 친구에게는 메리츠 종금증권의 서동수 대리께 여쭤보겠다고만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오늘 이 같은 전략을 다시 한번 친구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두 종목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코스온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보이는 라디오 어이제 정오의 데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감만족 데이트. 자꾸만 오감만족 데이트를 앞두고 제가 말을 번복하네요. 죄송합니다. 겨울철에 굉장히 좀 손발 저리실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오늘 건강 데이트에서 체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모든 운동이 손발 저림, 혈액순환에 다 긍정적인 효과를 개선시키기는 하지만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거나 혹은 집에서 TV를 오래 보시거나 또 컴퓨터 앞에 오래 계시는 분들은 나가서 운동하기도 좀 쉽지가 않거든요. 시간 여건상. 그래서 제가 앉아있을 때도 할 수 있는 생활체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좀 쉽거든요. 세 동작밖에 없기 때문에 잘 보셨다가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손에 깍지를 딱 껴주시고요. 비틀어 주시는 거죠. 양손에 깍지를 껴주시고 밀고 당기고죠. 당기고 밀고를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서 5번 정도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밀고 당기기를 반복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다시 손을 거꾸로 잡은 다음에 다시 양손을 끼고 당기고 밀고를 반복해 주십니다. 한 10번 정도 반복을 쭉 해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가 한 번에 쭉 돌 수가 있다고 해요.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 그 혈액이 멈춰있는 거를 원활하게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5번에서 10번씩 비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씩 해주신 다음에는요. 다시 자세를 바로 한 후에 양손을 위로 쭉 뻗어 주실게요. 양손에 다시 한번 깍지를 끼시고 하늘을 위로, 그래서 양손바닥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신 다음에 좌우로 왼쪽, 오른쪽 비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피가 아래쪽으로 쏠리잖아요. 이 때문에 원활하게 손끝에서부터 다시 한번 발끝까지 피가 돌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데 이 자세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요. 양손 깍지 끼고 쭉 하늘로 위로 하신 다음에 왼쪽으로 하고 3초, 오른쪽으로 하고 3초 멈춘 후에 자세를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너무 쉽죠?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하나 더 모관 운동을 추가적으로 해왔는데요. 별그대에 보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천송이 씨가 도미준네 집에서 혈액순환 안 된다고 신들린 채로 부들부들 떠는 장면이 있어요. 아마 다 보셨겠죠? 그래서 도민준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시크하게 물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바로 모관 운동이라고 합니다. 누워서 팔과 다리를 수직으로 올린 다음에 한 맺힌 것처럼 부들부들 떨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몸에 체온이 돌게 되면서 몸의 온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모관 운동이 또 직방이라고 하니까 이 3가지 동작을 5분씩 하루에 투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해드리면요. 양손 깍지 껴고 밀고 당기는
3번에서 5번 반복해 주시면 되겠고요. 양손을 하늘 위로 뻗고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5분 투자로 집에서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혈액순환 매일매일 개선시킬 수 있는 이 운동 꼭 기억해 주세요. 따라 하셨나요? 성공토리님께서 따라 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어깨 아파 해주셨습니다. 별나라님께서는 오감만족 데이트 대만족이에요. 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프로그님께서 스미마생 늦게라도 희재앵커 보고 싶어서 왔슈 해주셨어요. 프로그님 너무 재밌으세요. 얼마나 보고 싶던지 하면서 아유 감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오시자마자 운동하셨어요? 혈액순환 쭉쭉 올려줄 수 있는 운동 많이 따라해 주시기 바랄게요. 더러운 영혼의 신사님께서는요. 아까 전에 그 롯데리아 남상미 씨 이야기하면서 토마토 방송국 입구에서 매일 장미 한 송이 들고 피켓에 어이즈 앵커 사랑합니다 라고 서 있으면 어이즈 앵커도 그만둘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새벽에 일찍 나오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어느 분께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게 되실까요? 궁금하네요. 저는 매일매일 감동받을 것 같네요. 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온 종목부터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을 갖고 계세요? KG 이니시스요. 결제주요. 얼마에 들어가셨나요? 25,200원에 20%인데요. 25,200원에 20%. 네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저 고점에서 저 이익 실현하고요. 다시 들어갔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떨어져가지고 네. 네, 궁금해서 이게 한 26,000원까지는 올라갈래나 궁금. 그러셨군요. 이번에 오늘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안 들어갔어요. 오늘은 아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점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조정받지는 않았지만 네네. 좀 짧게 보셨던 것 같아요. 네네. 26,000원 가능할지 한번 또 전망 들어볼게요. 네네. 네. 자, 이번에는 NH투자증권의 윤정식 대리 만나볼게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G 이니시스입니다. 한번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이시고요. 저점으로 25,200원 좀 단기적으로 잡으셨는데 조금 내리네요. 26,000원, 27,000원 가능할까요? 네, 우선 개인적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표하신 그 가격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조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코스닥 시장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KG 이니시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껴갈 수가 좀 없었고요. 하지만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전자 결제 섹터인데 그중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결제 대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1위 업체이고요. 2위가 LGU 플러스, 3위가 한국사이버결제 등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대장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자결제는 최근 들어서 가장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핀테크 관련한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종목이다 하더라도 수급이 좋지 않으면 사실 주가는 지지부진하거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4일 연속 투신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비교적 좀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면 24,67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가격 정도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여기서 밑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11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21선까지 열려 있습니다. 22,500원 정도까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손실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이 가격을 지켜주고 그리고 내일 만약에 양봉 같은 모습이 나온다면 앞으로도 주가가 충분히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손절 가격만 좀 잡으시고 단기적으로는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만 중요하다라고 24,670원을 제시해 주셨네요. 시청자님. 네네. 네, 들어보셨는데 도움 되셨어요? 네네. 24,670원요? 네. 네. 손절 라인으로 이 가격대가 이탈하게 예. 되면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니까 같이 한번 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네. 수익 잘 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KG 이니시스였고요. 이어서 게시판 종목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증권통으로 최무식님께서 유진테크 문의 주셨네요. 16,300원에 들어가셨고요. 30%입니다. 이 종목도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네요.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전략 들어볼게요. 자, 윤정식 대리님, 유진테크인데요. 지금 좀 손실폭이 크세요. 지금 리스크 관리 필요할까요? 네, 우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지금 가격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해 보이고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반도체 장비주인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2014년 대비해서 도리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2014년이 감소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라고 따질 수 있는 원익 IPS보다 이렇게 못한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는 2014년보다는 좋은 그런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 공백기입니다. 외국인 기관 양매도 나오고 있고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지금 가격은 지지할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 13,400원 정도를 지지를 하게 된다면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데요. 만약에 13,4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여기를 손절가로 잡으시고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종가 기준으로 음봉이 좀 길게 나오게 된다면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17,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17,000원을 사실 도달했을 때 몇 번이나 부딪히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7,000원을 뚫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17,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2015년도에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보면서 반도체 장비주가 이렇게 왜 밀렸지? 실적이 안 좋은가 싶었는데 아주 큰 폭으로 성장이 없었다는 점이 또 악재로 반영이 됐네요. 하지만 목표가 17,000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우리 갖고 계신 최무식님께서도 갖고 계시면서 수익으로 마무리되시길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유진테크까지 살펴드렸습니다. K999님, K9999님께서 점심 약속 갔다가 늦지막히 출첵했어요 라면서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점심 어떤 거 드셨어요? 맛있게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내일도 일찌감치 와주셔서 인사 나눠봐요. 머핀님께서 아까 저한테 인기가 아모레퍼시픽이라고 우상향한다고 이런 재밌는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체리 농사꾼님께서는 메디톡스처럼 진정한 명품주죠 해주셨습니다. 주식에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재밌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같은 게임빌 같은 그런 주식의 흐름에 상응하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머핀님께서 또 제 목 상태가 안 좋아서 허스키하다고 하셨는데 조금 섹시가 아니라 답답한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어서 빨리 쾌차해서 제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오감만족 데이트 그리고 정오의 데이트 쭉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까지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1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뿌옇던 하늘이 오늘 다시 파랗게 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사람 기분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시장도 잘 가고 오늘 날씨도 좋고 남은 하루도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12시 데이트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